과학자들이 뭐 1950년대 경에는 물론 그때는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나 DNA에 대한 그런 지식보다는 훨씬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 생명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장구한 어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우연가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죠. 실제로 조지 월드 같은 생물학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야말로 실제로 진화론의 영웅이다. 매우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은 점점 가능하게 되어 마침내 확실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뭐 결국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죠. 뭐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우주가 거의 무한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과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주론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50년대 유행하던 우주론 중에서 정상우주론이라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정상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무한한 그런 우주의 시간 속에서 아무리 생명이 나오는 게 어려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조지 월드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주가 무한한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정확한 그 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값들은 과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제한된 그런 시간을 가진 우주의 나이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확률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죠. 150개의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단백질 하나를 생성할 수 있는 확률. 이거를 아주 조건을 좋게 잡더라도 10의 164승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50개의 아미노산이면 그렇게 큰 단백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수수한 그런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데도
10의 164승분의 1의 확률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히모글로빈과 같이 복잡한 그런 단백질을 하나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하게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당시 동료 학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쓴 게 어떤 정말 모든 물질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웜 리틀 펀드를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웜 리틀 펀드에 정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말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거기에서 그 생명의 핵심 물질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150개의 길이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 드디어 이제 이것들이 연결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걸 계산해 보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자연에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탄소를 가운데 두고 4개의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그 구조는 이런 그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체 구조.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룹이 있는 사면체 구조예요. 근데 그 4개의 그룹이 다 달라요. 여기 색깔을 내가 다 다르게 구로 나타낸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4개의 그룹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아미노산이잖아? 이거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평면에다 그리게 되면 마치 아미노산이 그냥 평면 구조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평면이 아니고요. 이 탄소 이 화합물이 이렇게 4개의 가지를 갖게 되면 이거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간단한 화학적 구조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앙에 카본이 있고 4개의 이 그룹 요거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아미노산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룹이 다 다르게 되면 이거는 거울 상에 해당하는 그 이성질체를 갖게 돼요. 이성질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성질체라는 건 화학적 성분은 똑같은데 근데 성질이 다른 거 그게 이성질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화학적 성분 똑같아. 그렇죠? 이 색깔을 보세요. 똑같죠? 똑같아. 근데 이거 두 개는 거울 상이야.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여러분이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서로 거울상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절대 겹쳐지지가 않아, 공간상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무리 뭐 회전을 시켜갖고 이거를 어떻게 같게 만들어 볼까 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겹쳐지지가 않아. 이게 거울상이면서 공간상에서는 절대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질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데, 그럼 무슨 성질이 다르냐?
놀랍게도 이런 그 거울상 대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개의 화합물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광학적 성질만 틀려. 그래서 이 두 개를 광학 이성질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에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지금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이 L폼하고 D폼이라 그러는데 L폼은 빛의 평광면을 왼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D폼은 빛의 평광면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거 말고는 똑같아.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광학 이성질체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될 때는 예를 들면 밀러 유리 실험 같은 경우에 말이야. 지난번에 봤던 대로 거기서 합성이 될 때는 이 L폼하고 D폼이 같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은 한 가지 형태의 광학 이성질체로만 돼 있어요. 즉 L폼으로만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자연에는 L폼, D폼이 다 존재하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한 가지 형태, L폼으로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까 생각했던 웜 리틀 폰드를 돌아가 갖고 만약에 웜 리틀 폰드에서 말이야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 갖고 이 단백질을 형성하게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단백질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L폼들끼리만 이게 만나야 되거든. D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자연이니까 L폼, D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L폼, D폼 다 있는 것들 중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형, L폼들끼리만 서로 결합을 해야 돼. 그럼 150개가 있었는데 150개 중에서 D폼은 아니고 L폼만 만날 확률, 그게 어떻게 되겠어? 간단하지. 2분의 1에 150승이야. 안 그래? 여기 지금 L폼, D폼 다 있는데 첫 번째 아미노산이 L폼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도 L폼이 나올 확률을 하면 2분의 1. 그렇게 150개가 전부 L폼으로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50승이 된다고. 간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이 뭐냐면 전부 L폼으로만 이것들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확률은 2분의 1에 150승이다. 오케이? 일단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한 개라도 D폼이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2분의 1에 150승 이거를 이제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링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 예. 좋아. L폼들이 다 만났어. 재수가 좋게. 근데 그때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때 연결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단백질을 폴리펩티드 체인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링크가 될 때 펩티드 결합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폴리펩티드 체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펩티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야. 비펩티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을 보면은 그것도 반반이야.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을 이룰 확률도 2분의 1이고 비펩티드 결합을 이룰 확률도 2분의 1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다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따져보면은 계속 2분의 1에 150승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될 확률. 그거를 또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야 돼.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게 L폼으로 아미노산들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또 그것들이 전부 펩티드 결합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곱해지는 거야. 그럼 이게 2분의 1에 300승이 되잖아. 그럼 2분의 1에 300승을 10에 90승분의 1이 돼요. 값이. 그럼 이제 단백질이 된 건가? 아니야, 아직 단백질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뭐야? 그냥 어떤 그 순서든지 상관없이, 아미노산들이 말이야, 어떤 순서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단 L폼 그리고 펩티드 결합, 이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경우만을 생각했을 때 이런 확률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순서로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들의 그 순서가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돼야만 단백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순서로 이게 된 게 아니고 150개의 아미노산들이 말이죠. L폼으로만, 그리고 그것들이 펩티드 결합으로만 연결될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알아야 될 확률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 150개 아미노산들이 뭐 수많은 그런 그 배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수많은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수많은 배열들 중에서 정말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개수가 전부 몇 개인지, 모든 가능한 배열의 수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열의 수는 몇 개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무려 10의 74승분의 1이야. 이 10의 74승분의 1이라는 수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150개의 아미노산들이 있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150개의 아미노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배열들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열의 수를 구해보니까 그게 10의 74승분의 1개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백질이 희귀하다라는 거야. 가능한 배열들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배열은 엄청나게 희귀하다라는 거지. 10의 74승계 중에서 1개 꼴로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150개의 아미노산이 모여갖고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확률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어떤 뭐 순서는 상관없이 그게 L폼으로, 그 다음에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90승분의 1이고, 그것들 중에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또 10의 74승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안 그래? 그러면 이게 10의
164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개의 아미노산이 여기 정말 운 좋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제대로 결합을 해갖고 제대로 배열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4승분의 1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생명은 단백질 한 개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하등한 생명체라도 수백 개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건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해본 건데, 최소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250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250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까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10의 164승분의 1이니까, 그럼 이게 250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거에 250승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걸 250번 곱해주면 돼. 계속, 250번을. 그러면 그게 얼마가 돼요? 10의 4만 1000승분의 1. 와, 최소 생명체.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지 않으면, 생명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최소 생명체인 경우에 우리가 그냥, 그 수수한 단백질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가지고 계산했는데도 10의 4만 1000승분의 1이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